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2011년식 중고 BMW 520D를 구입해서 제가 2년간 유지하면서 현재 자동차 키로수가 17만 키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2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 정비 기록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하나하나씩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1부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2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입니다.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수입차라고 해서 무작정 국산차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면 은근히 국산차랑 비슷한 가격대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은데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입니다. 저도 영상 올려놓고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AGM 배터리는 그냥 충류수만 보충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전 몰랐어요. 사실 저는 몰랐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교환할 때 수입차는 비싸냐? BMW 520D 같은 경우는 AGM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이거 얼마 할지 의문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만 원도 할 것 같아요. AGM은 배터리 자체가 비쌉니다. 배터리를 아무리 싼 데 가서 사도 최소한 20만 원 이상은 해요. 배터리 가격만 20만 원 하고 센터에서 가면 센터 비용 자체가 비싸니까 거의 40만 원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굳이 센터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특히 배터리 같은 작업은 정말 센터를 갈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비용을 좀 아끼고자 고민을 했는데, 제가 탔던 BMW 520D 같은 경우는 스탑앤고 기능이 없었습니다. 스탑앤고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AGM 배터리가 필요하게 됐는데, 사실 스탑앤고 기능이 없다면 AGM 배터리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의문에 빠졌죠. 이거 굳이 꼭 비싼 AGM 배터리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배터리로 고민을 많이 했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배터리로 교환을 하면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배터리 단자의 연결 부위 단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딘 타입이라고 하는데, BMW 520D에 맞는 배터리는 로켓 60044입니다. 그래서 로켓 60044 제품을 검색을 하시면 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84,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8만원 밖에 안 해요. 공임이 필요한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본네트에 있지 않고 차마다 조금씩 다른데, BMW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트렁크 밑에 있고요. 트렁크 바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몇 개 볼트를 좀 풀러야 돼요. 그 작업이 BMW를 늘 보던 사람이 아니면 조금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헤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헤맬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는 업체였는데, 그 지방에 있는 업체 사장님은 이 BMW 트렁크 밑에 배터리 접근하는 거에 익숙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전 그 업체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분해를 몇 번 해서 구경을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제가 이렇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분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분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환 시 코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좀 가불론박이 있더라고요. 배터리 코딩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배터리가 AGM에서 일반 배터리로 바뀔 때는 해야 된다, 용량이 바뀔 때는 해야 된다, 이런저런 가불론박이 있는데, 저도 제가 이 코딩 자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코딩 프로그래밍을 알고리즘을 짠 사람이 아니니까 그 코딩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로 볼 때 이 자동차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외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신호 단자로 연결돼서 배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는 배터리가 뭐로 바뀌었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그 두 개밖에 인식을 못하고, 그 두 개밖에 인식을 못한다면 인식할 수 있는 게 전압밖에 없죠. 전압밖에 없고, 들어가는 전류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배터리의 내부 저항, 바깥에서 보이는 배터리의 저항,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전압이 다 차면 알터의 전압 대비 배터리의 전압이 높으니까 전 위 차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고, 그럼 알터에서 암만 걸어봐야 전류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알터가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코딩의 알고리즘 내용이 뭘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코딩 내용이 무슨 배터리의 용량을 인식하고 이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인데 90A든 100A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의문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설령 차이가 있어도 결국은 축방전의 주기는 알터의 전자석 같은 거 걸어주고 말고 결정하는 거의 마지막 결정 요인은 어차피 그 충전되고 있는 배터리의 그 전위차,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만큼 비어가냐에 따라서 알터를 걸고 빼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AGM이든 일반 배터리든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코딩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와 비슷한 가격에 유지를 하고 싶다 보니까 AGM 배터리는 과감하게 버렸고, 어차피 스탑앤고 기능이 없고, 스탑앤고 기능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배터리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냥 탐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갈았습니다. 그냥 갈았고, 처음에 갈았을 때가 거의 10만 킬로에서 9만 킬로 그때쯤이었고, 지금 킬로수가 16만 7천인가 그런데 7만 킬로 정도 뛰는 동안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지로 교환했고,
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84,000원짜리, 물론 여기다 공임은 추가돼야 되는데 이제 국산차 대비 수입차 BMW라서 이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작업이 익숙한 분이라고 해도 국산차 대비 조금은 좀 번거로워요, 배터리 접근하는 게. 뭐 그런 점은 있는데 공임 차이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 가면 배터리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40만 원이라고 칠게요. 하지만 내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하면 배터리 가격 85,000원에 뭐 공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시죠. 그 정도 공임하면 이거 국산차랑 배터리 교환 비용이 다른 게 없잖아요. 막연하게 수입차는 뭐 유지 비용이 비싸요 하시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엔진 오일 비용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타이어는 뭐 차이가 나나요? 타이어는 규격에 맞는 타이어 쓰면 되잖아요. 수입차라고 뭐 수입 타이어 비싼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산 타이어 브랜드가 세계에서 얼마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타이어들인데, 전 세계에 타이어 제대로 만드는 초메이저 회사가 의외로 몇 개 없죠. 그러니까 타이어는 이제 국산 타이어 쓰면 되는 거고, 돈을 아끼고 싶으면 국산 타이어 중에 비싼 거 안 끼면 되죠. 심지어는 뭐 CP672 뭐 이런 거 끼고 다니면 되죠. 아니면 N7000 뭐 이런 거라든지. 타이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진짜 저렴한 거 끼면 뭐 수입차인데도 내 짝 다 교환하고 한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대로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가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설명드리지만 배터리 교환도 뭐 수입차라고 해서 뭐 터무니없이 비쌀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제가 너무 좀 궁상맞게 하는 거라서 그냥 난 AGM 배터리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뭐 AGM 배터리는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30만 원은 최소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비용을 좀 줄여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2부 영상은 배터리 영상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외국 유튜브 영상을 봐도 외국 영상에서도 뭐 코딩 여부가 많이 갈립니다. 뭐 댓글에서도 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했고 사실 별 문제 없이 타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기는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3부 영상도 가능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